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3차 사전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3차 사전청약 결과를 보면서 추가로 3기 신도시 민간 분양의 충격적인 분양가도 같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뉴홈 3차 사전청약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전체 경쟁률은 18.6대1이 나왔습니다. 무려 청약에 6만 명이나 몰렸다고 하네요. 자, 한참 청약 시장이 과열됐을 때가 언제다? 2020년, 2021년이거든요. 이때 공공분양 사전 청약했을 때 무려 6만 8천 명이 신청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버블기만큼 청약 수요가 돌아왔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전 청약에 관심이 쏠린 이유는요, 자, 요즘 3기 신도시 지연 이슈가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구의역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솔직히 늦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청약 수요가 몰릴까요? 왜냐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뜬 시기를 보면은 하남 교산 신도가 2030년, 안산 장상지구가 2029년, 남양주 진접 2지구는 무려 2032년이 나왔습니다. 뭐 얘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교산지구든 장상지구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너무 늦게 입주를 한다는 거죠. 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일반형 사전청약 경쟁률을 볼게요. 자,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집도 내 거, 땅도 내 거. 선택형하고 이제 선택형하고 나눔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자가주택이지만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분양 형태입니다. 자, 인천 계양 신도시 일반형 사전청약 경쟁률은 특별 공급이 2.5대1, 일반 공급이 14.8대1이 나왔습니다. 제가 본 인천 계양 신도시 청약 경쟁률 중에서 가장 낮았어요. 반면에 구리 갈매 역세권 지구는 특별공급 경쟁률이 13.8대1, 일반 공급 경쟁률은 54.7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나눔형 사전청약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나눔형 같은 경우는요, 정부의 저리 대출 상품 지원을 받아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다가 나중에 이것을 처분할 때 시세 차익의 70%까지 보전 가능한 공공 자가주택입니다. 자, 이 나눔형 사전청약 경쟁을 까봤더니 하남 교산 신도시는 특별공급 경쟁률이 35대1, 일반 공급 경쟁률은 97대1이 나왔습니다. 안산 장상지구는요, 특별공급 경쟁률이 6.4대1, 일반 공급 경쟁률이 18.9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뭐 하남 교산지구는 유명했죠. 원래 청약 경쟁률 높은 곳이에요. 여기 지금 하남에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 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대기 수요가 많고요. 서울 지역에서도 야, 나는 경기도 가기 싫은데 교산 신도시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그것을 말해주네요. 그래서 이런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좀 기다리실 때 어느 정도 나의 청약 가점이 받쳐주지 않으면 청약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안산 장상지구는 이번에 18.9대1 경쟁률이 나왔는데 여기에 청약을 넣으신 분들은 아마 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비전이 있는 곳이에요. 자, 마곡 10-2 토지 임대부 주택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언론에서 반값 아파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얘는 반값 아파트가 아니에요. 토지는 정부에다가 대여를 받고 건축물만 이제 임대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아파트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하고 이제 땅을 같이 사는데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돼서 떨어지고 땅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아파트 가치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정반대로 토지는 나라 거, 건물만 내 거다 보니까 솔직히 별로 추천드리진 않았지만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별공급 경쟁률이 53대1, 일반 공급 경쟁률이 133대1이 나왔습니다. 여기는요, 뭐 자산을 늘려나간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좋은 입지에 거주비를 줄이면서 장기간 살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 그런 필요를 느낀 많은 분들이 청약에 넣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선택형 사전청약 경쟁을 보겠습니다. 이 선택형은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가 자, 임대 만기 시점에 이제 분양이나 임대 연속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10년 공공임대하고 유사한 정책인데 다른 점은 일단은 6년만 살면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분양가 측정 방식입니다. 최초 분양가하고 이제 만기 시점에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 금액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나마 10년 공공임대보다 좀 나은 정책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얘의 청약 경쟁률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구리 갈매 역세권 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 경쟁률이 9.8대1, 그리고 일반 공급 경쟁률이
57대 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군포 대야미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 경쟁률이 2.8대 1, 일반 공급이 18대 1이 나왔고요. 남양주 진접 2지구는 특별공급이 2.1대 1, 그리고 일반 공급이 13.3대 1이 나왔습니다. 일반형보다 선택형 경쟁률이 더 높았어요. 이번에 나눔형도 그렇고 선택형도 그렇고 굉장히 독특한 주거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요가 몰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유홈 3차 사전청약 결과만 보면요,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새로운 거 만들었던 유홈 정책은요 성공으로 평가가 받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나 만들었었죠. 주택 공급 정책 신혼희망 타운이라고. 얘는 이제 솔직히 너무 크기가 작았는데 유홈 3차는 이제 넉넉한 크기에 더 저렴한 분양가를 제시하다 보니까 좀 성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게 일반 분양보다 더 큰 인기를 끌진 몰랐네요. 자, 왜냐면 일단 분양가가 저렴한 거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간 것 같습니다. 하남 교산 A5 나눔형 59 타입 분양가가 4억 5,6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사전 청약했을 때 교산 지역의 분양가가 4억 8,700만 원이었어요. 오히려 3천만 원 떨어졌죠.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고금지 상황에서 저리 모기지 정책도 좀 효과를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나눔형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 관련 안내에서 1.9에서 3%의 고정금리가 40년 동안 적용되고 집값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DSR도 보지 않네. 그러다 보니까 20대에서 30대 앞으로 내 집 마련 어쩌지 많은 고민하는 분들께 어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은요 뚜렷한 한계가 있어요. 먼저 특별공급 중심의 분양이 진행되더라. 이제 공공분양 자체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정책으로 이제 하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특별공급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 공급 경쟁률이 높아서 어지간한 커트라인 아니면 당첨이 어지간한 통장 가점 아니면 당첨 꿈도 못 꾸거든요. 게다가 얘는 소형 면적 중심으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형 면적 원하시는 4인 가족 이상 분들께 이 공공분양은 좀 외면을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는 이 3기 신도시의 민간 분양이죠. 그동안 이 3기 신도시 민간 분양이 지연된다는 얘기가 많았다가 정부가 뒤늦게 정신 차려서 92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지금 이제 토지 보상이 끝난 곳에 대해서 이제 착공도 빨리 서두르고 이제 발주도 진행되는 모습,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3기 신도시 민간 분양가잖아요. 얘가 얼마에 나올지가 관건인데, 솔직히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3기 신도시 분양가 괴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왕숙 2신도시 공동주택 용지 매각 공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LH가 보유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거예요. 자, 2023년 6월 인천 계양 신도시 이후에 두 번째로 왕숙 신도시에서 공동주택 용지 매각 공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3기 신도시 민간 분양의 서망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상 분양가죠. 지난 영상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 분양가가 국평기준 5억 중후반에 책정이 됐네. 건축비가 올라가면서 이제 분양가가 4억대는 찾기 어렵고 한꺼번에 그냥 중후반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근데 수도권 민간 분양은요 솔직히 이보다 낮기가 어려워요. 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에 토지 보상을 진행한 거라서 토지 조성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과열 시기에 보상을 시작해서 아무래도 보상 가격이 높고 토지 매입 가격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기 신도시 토지 매각 가격으로 예상 분양가를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남양주 왕숙 2지구의 B6 블록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세권이죠. 역과의 거리가 가까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역? 9호선과 그래서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토지 매각 가격을 봤더니 2,030억이 책정됐습니다. 전체 671홀 공급해요. 세대당 평균 3억 원의 토지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대지 가격이 얼마나 책정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을 그대로 근거해서 일반 분양가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동탄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 84타입 건축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공급이 진행되는 금강 펜테리움 7차 건축비가
3억 5,700만 원이 나왔고요. 인천 검단 신도시 디에트르 더에듀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4억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차 시설을 많이 확보하면서 건축비를 좀 올린 케이스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왕숙 2신도시가 아까 토지가 평당 3억이라고 이야기했잖아. 84 타입 분양가는 최소 6억 중후반, 후반 이상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공공 분양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2022년 7월에 사전 청약 당시 전용 84제곱미터 왕숙 2지구 A6 블록 같은 경우는 5억 6,8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럼 민간 분양은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아, 이거보다 1억 이상 높겠다. 이것도 현재 공사비 기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가격에다가 가산비를 더할 것이고 건축비가 늘어난 것까지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현재 기준으로 민간 공공분양보다 1억 이상 비싸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천 계양 A2 블록 주택용지 매각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A2 블록 건 세대당 2.46억이 책정됐습니다. 왕숙 2지구보다 좀 싸죠. 건축비를 3.5억 계산할 때 6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얘도 공공분양보다 1억가량 더 높게 책정되는데 실제 분양할 때는 이거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 기본형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요. 또한 A2 블록 말고 그 이후에 공급되는 주택들도요, 이 매각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죠. 신도시 분양은 빨리 받을수록 유리하다. 자, 그럼 3기 신도시를 가장 싸게 사는 방법 아시겠죠? 공공분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공공분양을 본청약 때는 별로 물량이 없을 것 같아요. 사전청약 형태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공공사전청약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을 강력하게 억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곧 공공사전청약이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1만 원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분양은 무조건 초반에 분양받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입지에 가장 저렴하게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3기 신도시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기 신도시 중에 판교, 위례, 광교를 넘을 곳이 있습니다. 미래의 판교,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가 좋다는 건 남들도 알고 있죠. 다른 청약 전략으로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까지 신간서적 부재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에 모두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미래를 바꿀 책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